안녕하세요. 국제결혼 17년차 부부가 운영하는 가든 국제결혼입니다. 남성들이 종종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 여성을 소개해달라고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 여성들에 대해 어떤 여성들이 체류하는 것인가, 또 눈높이는 어떤가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하려면 어떤 명분과 체류 기간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유학생 신분이면 유학비자, 일하러 왔으면 근로비자, 가족 초청으로 왔으면 초청 방문비자, 결혼으로 왔으면 결혼비자, 이렇습니다. 외국인은 한국 국적자처럼 영원히 체류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항상 체류 기간이 있고, 그 기간 전엔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고, 그 기간이 도과하면 불법 체류자가 됩니다.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 여성의 경우 약 15%는 유학생, 약 10%는 산업연수생, 약 60%는 한국 남성과 결혼했다가 이혼한 여성, 약 15%는 초청 방문과 기타 비자 여성분들이 있습니다. 외국으로 직접 출국해 결혼하려니 시간이 없거나 부담되고, 여기에 있는 외국 여성들은 한국말을 좀 할 터이니 편하지 않냐며 종종 소개 문의가 오는데, 여기에 체류하는 외국 여성들은 현지에 있는 여성들보다 눈이 높습니다. 일단 한국물을 먹은 상태이고 사방도처에 남성들이 많으니 현지 여성들보다 눈높이가 높아져 있는데, 한국 여성들 눈높이에 거의 약 한 85에서 90%는 됩니다. 첫 번째, 가장 눈이 높은 직군은 유학생과 근로비자로 온 산업연수생 여성들이 눈이 제일 높습니다. 유학생은 어느 정도 사는 집안의 딸들이거나 학업에 대한 열정이 있는 여성들이라 자존심이 더 높아 남성을 선택할 때 나이나 외모나 경제력을 많이 봅니다. 가령 현지로 가면 나이차가 20살 정도 나이차로 성혼된다면, 여기 체류하는 유학생들은 남성과의 나이 차이를 그의 한 반 수준인 8살에서 12살 정도 차이를 원합니다. 가령 15살 차이인데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남성에게 획기적으로 끌릴 만한 경제력이 있거나 반대로 여성의 미모가 좀 떨어질 때입니다. 그리고 근로비자로 온 외국 여성들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산업연수생들인데요. 산업연수생 여성들도 유학생처럼 눈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그녀들이 국내에서 처음 입국할 땐 월 220에서 250만 원 정도를 받고 일하지만 4년 8개월 동안 최대한 벌어서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니까 잔업이나 OT, 휴일 근무까지 자청하면서 매우 열심히 일해 월 400에서 500만 원 정도까지 버는 여성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일반 남성들의 3, 400만 원의 월 수입이 아주 우스워 보여 눈이 자연스레 높아집니다. 어쩌면 유학생 여성들보다 눈이 더 높습니다. 월 3, 400만 원 버는 남성들이 결혼하더라도 생활권을 다 주는 것도 아니고 월 용돈으로 겨우 50만 원 정도 주는 정도인데, 그럴 거면 나이 차이를 뭐하러 20살 차이로 결혼해 하면서 남성과 나이 차이를 12살 정도 넘지 않게 하려 하고 경제력도 많이 봅니다. 자, 이렇듯 유학생과 근로비자로 온 여성들은 국내 체류 외국 여성 중 눈이 많이 높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 이젠 방문비자 여성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가족이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 단기 방문은 3개월간 체류할 수 있고, 한국 남성과 국제결혼한 언니나 여동생의 출산과 육아를 돕고자 오는 장기 방문은 상당히 오랫동안 체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위 유학생이나 근로비자로 온 여성들보다 눈은 다소 낮더라도 그래도 현지 여성들보다는 한국물을 먹게 되니 눈은 약간 높습니다. 현지에 있는 여성들이 20여 살 차이로 결혼이 잘 된다면, 여기에 있는 여성들은 약 15에서 18살 정도까지는 합니다. 허나 여기에 남성들이 많으니까 소개해준다고 쉽게 오케이 하지는 않습니다. 가령 남성이 현지에 가면
여성들이 많으니까 선택폭이 넓지만 국내에서 보려면 선택폭이 좁다라는 점입니다. 세 번째, 이젠 국내에 체류하는 여성들 중 약 60%에 해당하는 한국 남성과 결혼했다가 이혼한 여성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때 항공기 결항으로 약 2년 동안 외국으로 나갈 수가 없어서 국제 결혼하는 남성들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 여성들을 많이 찾았었습니다. 유학생과 산업연수생들에 비해서 눈이 가장 낮지만 그래도 국내에 체류하니 현지 여성들보다 눈높이는 무조건 높아집니다. 이혼한 여성들은 애 없이 이혼한 경우 비자 기간 안에 무조건 출국해야 하고 그 기간이 넘어가면 불법 체류자가 되지요. 만일 여성이 애를 혼자 키우는 경우엔 애가 만 18세 성년이 될 때까지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남성과 살다 이혼했더라도 반은 나쁜 여자, 반은 괜찮은 여자 이렇게 두 갈래로 갈립니다. 나쁜 여자는 환상 많은 여자, 끼 있는 여자, 씀씀이가 해픈 여자, 노력을 전혀 안 하고 나태한 여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여자는 쳐다도 안 보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괜찮은 여자들도 반은 있습니다. 25에서 35살 차의 과대 나이 차이로 결혼한 여자, 남편이 너무 배려가 없고 환경이 안 좋아서 이혼한 여자, 생활비와 용돈을 너무 안 줘서 이혼한 여자, 외로운 시골 생활이 너무 힘들었던 여자, 남편의 과음과 폭언이 너무 심해서 이혼한 여자, 마마보이 남편, 우둔한 남편과 도저히 못 살아 이혼한 여자, 남편이 실직해 본인 일에 생활에 보탬이 되다가 너무 힘들어서 이혼한 여자 등등 참 안타깝게 느껴진 여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왜 이혼했는가? 신부 쪽 말만 들어서는 그 이혼이 객관적 판단이 안 되니 최대한 그 불만이라도 뭐였는지 들어보니 남편이 가부장적이다, 잔소리가 많다, 너무 짠돌이다, 너무 우둔하다, 이것저것 맨날 망해서 돈이 없더라, 내가 번 돈을 계속 갖다 쓰더라, 애를 안 낳으려고 해서 이혼했다, 시가족과 함께 살았는데 힘들었다, 음주가 심해서 맨날 싸우고 살았다 등등 사는 게 힘들어서 이혼했다고 하더군요. 두 번째, 살았던 환경이 어땠길래 이혼했는가? 남편이 망해서 본가에 들어와 같이 살면서 시가족과 함께 살 때 무시하는 말, 왕따 분위기, 남편 외에 여러 명한테 들어야 하는 잔소리 등등이 힘들었다. 이혼한 시누이가 잠깐 들어와 산다더니 제2의 시어머니 노릇을 하여 힘들었다. 전 남편에게 어린 자녀가 2명 있었는데 그 애들이 나를 가정부로 생각하더라. 즉 필요할 땐 엄마 하고 필요치 않을 땐 완전 가정부 보듯 하더라. 내가 이렇게 살려고 국제결혼했나? 이런 생각에 도저히 못 살겠더라. 세 번째, 몇 년 살고 이혼했는가? 이거는 완전 천차만별이었습니다. 짧게 산 여성은 몇 개월, 길게 산 여자는 5년에서 12년 정도 되는 여성들도 있었습니다. 짧게 산 여자의 경우 보통 기대치 저하로 인한 실망감, 부부생활 부적응 등이 많았고, 짧게 산 경우엔 환상기가 많거나 좀 된장기가 보이는 여성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짧게 산 여성의 경우에 50%는 저는 그 여성을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약 3년 이상 살았던 여성의 경우 정말 괜찮은 여성이 많았습니다. 이런 여성은 처음부터 나쁜 의도로 결혼하지 않았는데 도저히 못 살아 이혼한 여성이 참 많았습니다. 전 남편이 조금만 더 잘해줬더라면, 조금만 더 배려해주고 아껴줬더라면 그 여성은 이혼 안 했을 텐데 라는 느낌 드는 여성이 많았습니다. 네 번째, 애는 있는가 없는가? 있다면 누가 키우고 있는가? 애를 낳았던 경우 반은 전 남편 쪽에서 양육하고 있었고 반은 여성 쪽에서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애를 여성이 양육하는 경우 본인이 나라의 도움을 받으면서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이 있었고 자국 친정어머니에게 보내고 본인이 매달 일정 비율을 보내고 사는 여성도 있었습니다.
직업은 별별 직업군이 많았는데 식당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있었고 봉지업 쪽에 일하는 여성도 있었고 전자회사에서 조립하며 일하는 여성도 있었고 보험회사, 통번역일도 있었고 느낌의 업소를 다니는 여성도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어디 지역에서 살았었는가? 주로 농촌 여성이 확률적으로 이혼이 더 많았습니다. 우리 남성들 50대 되면 도시 생활에 질려봐서 농촌도 뭐 어때? 라고 생각하는데 젊은 여성의 경우엔 말도 안 통하고 노인이 많고 인프라가 도시보다 안 좋아 더 외로워 못 견디는 경우가 이혼을 많이 하더군요. 그래서 농촌 남성의 경우 여성이 외로움으로 더욱더 잘해야 외국인 신부들이 이혼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해 주셔야 합니다. 여섯 번째, 전 남편과의 몇 살 차이가 났었는가? 나이차가 큰 경우가 이혼이 많았습니다. 전 남편과 몇 살 차이였냐고 물어보면 25에서 35세 차이가 압도적으로 이혼이 많았습니다. 여성이 30살에 전 남편이 60살이면 이 여성이 앞으로 행복할 날보다 우울할 날이 많다고 계산한 거지요. 남자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경제활동을 못하니 돈벌이도 떨어지고 집안에서 쭉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니 잔소리도 더 많아지고 이 부분은 국내 결혼 이혼, 즉 황혼 이혼과 비슷했습니다. 성적 매력도 더 없어지고 아파서 자꾸 몸이 고된다고 말하고 여성 입장에서는 미래가 더 암울하니 이혼이 낫겠다고 판단하는 거죠. 아무튼 큰 나이 차로 하는 국제결혼은 행복이 잠깐일 확률이 많다. 여자가 국적 따면 이혼할 확률이 확 더 올라간다고 보셔야 합니다. 일곱 번째, 여자 자체가 된장 여자. 그러니까 이혼했지. 이거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여자 자체가 문제투성이인데 저런 여자는 어느 남자도 못 견디지요. 예의 없고 이기적이고 환상기도 많고 참 못되고 이기적인 여자도 많았습니다. 굳이 비율로 말씀드리면 전체 이혼녀의 약 40%는 참 못된 여자가 많았습니다. 8번의 기타 등등. 이 기타 내용도 상당히 많았는데 남자가 애를 안 낳아서 사는 게 의미 없고 애를 한 번도 안 낳은 자신이 나중에 후회될까봐 이혼한 경우도 의외로 많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약속을 안 지켜서 이혼도 많았습니다. 현지에서 국제결혼할 땐 어떻게 해주겠다고 했었는데 입국 후에는 그 약속들이 전혀 안 지켜져 많이 후회했고 다투고 살다 이혼했다고도 많았습니다. 제가 보기엔 친정의 도움을 일정 부분 주겠다고 약속했던 거를 남편이 안 지킨 경우, 이 경우엔 현지 통역이 뻥쳐서 미모의 여성을 붙여주려고 전달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남성이 당장 이 여성을 붙잡기 위해 그 능력이 안 되는데도 그렇게 말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모두 다 이혼까지 하지는 않습니다. 전 남편이 외부로 돌면 바람난다고 일까지 못하게 막은 경우도 있었고 이 일은 안 돼, 저 일도 안 돼 하면서 피곤하게 한 경우도 있었고 자꾸 전화하며 어디서 누구 만나냐, 귀가 시간은 언제냐 등등 매번 물어보고 터치하며 과한 의심과 간섭으로 이혼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말끝마다 무시 발언이 싫어서 이혼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너무 지저분하고 아무 때나 그 여자가 생리할 때 거시기를 하려고 할 때 그런 것들이 싫어서 이혼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남편이 능력이 너무 없고 여자가 잘 벌어오니 아예 여자의 능력에 기대 사는 남편이 싫어 이혼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남편이 번 돈은 아예 안 주면서 부인이 벌어온 돈으로 공과금 내라, 생활비 좀 내라, 왜 자꾸 친정에 보내주느냐 하며 이런 말다툼이 생겨 이혼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심지어 부인이 저축했던 돈 몇천만 원을 남편이 사업자금으로 두세 번 갖다 쓰고 너무 뻔뻔해서 이혼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이런 사유들로 이혼을 하는데 일단 이 여성들이 비록 이혼은 했어도 두 번 다시 이런 상황으로 안 가려고 남자를 선택할 때 보다 나은 조건의 남성을 선택하려 하기 때문에 국내에 체류하는 여성들은 20살 나이 차이를 일단 싫어합니다.
또 경제적 상황과 배려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 여성들이라도 결혼이 쉽지가 않습니다. 10명의 여성을 만나면 성혼까지 갈 확률은 많아야 20%입니다. 80%는 데이트하다가 깨집니다. 이 남자와 안 되더라도 도처에 남자들이 널려있기 때문에 여성들이 남성을 고르려고 하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내 체류하는 여성들을 몇 명 만나보다가 대부분 그냥 현지 여성들을 만나는 게 훨 낫겠다 싶어 그냥 출국하는 남성들이 대부분입니다. 결론은 유학생, 산업연수생들은 눈이 제일 높다. 한국 여성 눈높이의 85에서 90% 수준이다. 가족의 초청비자로 들어와 있는 여성들은 한국 여성들의 약 7, 80% 수준입니다. 한국 남성과 결혼 후 이혼한 여성들은 두 번의 실패를 안 하려고 나이 차이를 좁히려 하고 도시를 선호하며 남성의 경제력과 환경, 배려를 더 많이 본다. 그래서 데이트를 하다가 깨지는 경우가 80%다. 성혼율은 20%밖에 안 된다라는 점을 알려드렸습니다.